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뭐라고 할까? 옛날에 문둥병, 구약이나 신약의 문둥병과 같은 병이 오늘날의 암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문둥병과 같은 암을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셔서 내가 암에 걸렸다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저부터도 어떤 그런 그 몹쓸 병에 걸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뭘 잘못했지? 하느님께서 나를 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고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이른 새벽이든지 밤이든지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 동네 어구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아마 보고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한 문둥병자가 내가 내 병은 아무도 고칠 수 없어. 그런데 들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더라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그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듣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믿음이 되기도 하고 믿음이 안 되기도 하는데 이 문둥병자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때 내가 나가서 동네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내가 용감하게 예수님께 나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보통은 이 문둥병자는 자기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가까이 오지 못하게 알릴 의무가 있어요. 부정하다, 더럽다. 나는 부정한 아주 더러운 사람이니까 다 피해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녀야 돼. 그런데 그런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런 말이 안 나오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저 문둥병자 알게 됐어요. 그 문둥병자는 이 돌로 칠 수가 있었어요. 멀리 가게 그렇게 쫓아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 제자들이랑 그 사람들이 막 가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런 그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예수님만 보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큰 소리로 저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 물어봤어요. 다 아는 뻔히 아는 그런 그 사정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의 낫고자 하는 그 갈망을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그 믿음을 더 굳건히 하는 것을 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문둥병자가 내가 낫고자 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해주셔. 손을 대셨어요. 문둥병자에게 손을 직접 대셔서 그를 낫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 두 절, 3절에 걸쳐서 이 적혀 있는 그 짧은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그 문둥병자가 내일 아침에는 내가 분명히 예수님께 그냥 막무가내로 나가서 내가 병 고쳐달라고 사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을 것 같아요. 결심을 하고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 길목에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오늘은 내가 목욕을 좀 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문둥병자가 목욕을 7번이 아니라 10번을 해도 문둥병자는 문둥병자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 만나는데 내가 이 냄새나는 옷 이거 갈아입어야지. 그 깨끗한 옷 그거를 갈아입고 나갔을까요? 그 문둥병자가 옷 깨끗한 거 입어도 문둥병자예요. 냄새나고 진물이 나오고 더럽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착하게 내가 담배 끊고 내가 도박 끊고 내가 못된 짓 하던 거 이런 습관들 다 없앤 다음에 예수님께 나아가겠다.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이 문둥병자는 그냥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해서 나아갔겠다. 그거 성립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리셨든지 예수님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게 하고 있는 그대로 나가면 예수님께서 no matter what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매일 나가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동산에서 완전히 다 나아서 내려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암세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는데 우리 생활 습관이 우리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먹는 음식 습관이 모든 병하고 또 일찍 죽는 거 이런 것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선택, 내가 잘못 선택해서 먹은 음식이 나로 하여금 또 음식뿐만 아니고 내가 잘못 선택한 그런 스트레스가 다른 생활 습관이 우리를 병들게 했어요. 병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 특히 음식이 우리 병을 일으키는데 그 중에 암을 일으키는 음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암을 일으키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내일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음식, 우리가 암세포를 극복할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세코야라는 나무 이름이에요. 나무. 한 20명이 이렇게 둘러야만 들을 수 있는 큰 나무. 그런 나무들이 이렇게. 그 나무 색깔이 아주 노란 그 감나무 색깔. 예. 그런 나무들, 한 2000년 그렇게 된 나무들이 있는 공원이 있어요. 국립공원. 미국 국립공원 가까이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 한 35분 차를 타고 운전해 가면은 미니 세코야 파크가 있습니다. 조금 작은 세코야 공원이 있어요. 그 세코야 내셔널 공원만큼 그렇게 세코야 나무가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런 나무들이 한 100그루 가량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환자들하고 같이 갑니다. 안식일 오후에. 그런 그 세코야 나무가 있는 그런 곳에 요양 힐링 센터를 졌어요. 여기에 여기가 외양간인데 요거를 이제 교회로 만들려고 그러고, 여기 집하고 이 집 두 군데서 나누어서 그렇게 해요. 이쪽으로 이렇게 냇물이 흘러요. 냇물이 흐르는데 여기 한 46만 평이 됩니다. 이렇게 냇물이 흐르는데, 여기 환자분이 오셔서 이렇게 물가에서 사슴도 있고, 이게 야생 칠면조입니다. 야생 칠면조가 아주 많이 다녀요. 여기 곰도 있고, 여기 이제 칠면조고, 여기 동네 사람이 기르는 송아지인데 같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오늘은 제가 The China Study라는 책을 지으신 코넬 대학의 영양학과 교수 콜린 캠블 교수의 그 강의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강의한 게 아니고 이 콜린 캠블 교수가 강의한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 코넬 대학의 방송통신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기 Plant Based Nutrition, 채식 영양학, 그거를 제가 학점을 땄습니다. 거기 제가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미국의 전화번호인데, 이리로 전화하면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3학점인데 2,500불 한 과목이. 조금 비싼데 그래도 할만해요. 그 강의 내용인데, 이 단백질에 대한 최초로 단백질을 발견한 사람이 이 제랄드 멀더라고 하는 박사인데, 이분이 1800년대 초에
이 동물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그 먹는 음식의 성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아주 요런 물질을 동물들에게 꼭 줘야만 그걸 먹어야만 동물들이 사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 물질이 아주 중요한 거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프로테이오스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이 히라보예요. 그리크. 예, 그래서 여기 프로테이오스에서 프로테인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게 단백질이라는 말이에요. 단백질. 근데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연구를 했는데 칼 보이트라는 박사가 후에 이 단백질은 이게 아주 중요한데 그 동물이나 사람이 전체 칼로리 섭취의 10% 먹으면은 아주 충분하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전체 칼로리 섭취량의 10%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 후에 여러분이 만일 2000칼로리를 먹으면 하루에 보통 우리 성인들은 하루에 2000칼로리를 먹습니다. 2000칼로리를 먹으면은 거기에 2000칼로리의 10%면은 200칼로리. 근데 단백질은 그러니까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1g당 4칼로리를 냅니다. 밥 1g 한 숟가락 조금 안 되죠? 아주 좀 작은 숟가락. 고만한 양이 4칼로리를 해요. 열량. 단백질도 1g이 4칼로리예요. 자, 그러면 200 나누기 4 하면은 몇 g이 있어야 돼? 단백질 50g. 그러니까 사람이 한 50g 정도만 단백질 하루를 먹으면은 그날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한다. 그렇게 이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그 50g이 얼마를 먹어야 될까? 닭 가슴살, 그 하얀 닭 가슴살이 있죠? 예, 가슴살이 두 군데 있는데 그 한 군데 그 가슴살이 50g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단백질은 닭 가슴살 한쪽만 먹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은 이 단백질은 동물성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지만은 모든 우리가 먹는 이 밥에도 단백질이 좀 들어있고 콩은 굉장히 많이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소고기만큼 들어있어요. 그 모든 그 브로콜리에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 모든 채식 속에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날개죽지에다가 채소, 콩, 이런 거 이거 먹으면은 우리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43년부터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라는 이 국립과학학술원이라는 그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강에 관한 모든 단위를 5년마다 한 번씩 정합니다. 여러분, 콜레스테롤이
1 데시리터당 몇 그램이 정상이다. 그거를 누가 정해요? 예,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비타민 A는 하루에 얼마 섭취하면 된다. 그거 어디서 정해요? 여기서 정해요. 5년마다 한 번씩 정부에서 그 Who's Who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는 Who's Who, 누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각 분야의 전문인 100사람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단백질에 대한 전문의는 그 대학 교수로부터 뭐 박사, 뭐 의사, 100명을 다 정해놔. 그 명단을 미 국무부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단백질에 대한 것을 우리 연구한다. 그 사람들한테 숙박비, 체류비, 경비, 인건비, 그 다음에 비행기표 다 줘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그 숙식을 하면서 모여가지고 5년, 지난 5년 동안에 새로 단백질에 대해서 무슨 새로 연구가 나온 거 있나? 그것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이 얼마인가 그거를 정해요. 그리고 그 5년 동안에 변함이 없으면은 그냥 지나가고. 그런데 1943년부터 지금까지 단백질 권장, 단백질 하루에 얼마 먹으라고 권장하는 양은 변함이 없어요. 전체 칼로리의 10 내지 11%면은 충분하다. 그렇게. 그런데 미국 사람은 지금 단백질을 얼마나 먹고 있어요? 20 내지 30%를 먹고 있어요. 배를. 그러니까 권장하는 것보다 배를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일 권장량 이거를 RDA라고 합니다. 이제 그 레이블을 보면은 영어로 된 레이블 보면은 RDA 그래요. 여기 뭔가 하면 Recommended Daily Allowance. 하루에 먹으라고 하는 권장량. 그게 얼마라고? 10 내지 11%. 그런데 그 밑에 MDR이 있어요. MDR. 이건 뭔가 하면 일일 최소 필요량. Minimum Daily Requirement. 꼭 요거는 요만큼은 먹어야 살 수 있다. 그게 MDR이에요. 최소한 요만큼 먹어. 그런데 보통은 이 최소한 그 requirement, 필요량보다 배를 우리가 먹을 수 있게 권하는 거예요. 예, 이 정도는 먹으라고 권하는 양이에요. 자, 그런데 그 콜린 캠플 교수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사람은 매일 10 내지 11%의 단백질 섭취면 충분하다. More than enough. More than enough. 그런데 이 음식물하고 이 암을 일으키는 것하고 이런 것을 이분이 아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람이 많은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강연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랐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단백질 많은 음식이 뭐예요? 고기예요. 고기. 동물성 고기. 생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비싸서 옛날에는 부자들만 먹고 보통 사람들은 못 먹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거를 아주 그냥 쉽게
많이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먹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동물 섭취, 육식의 섭취량이 점점 올라가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음식물 섭취 변화가 암 증가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단백질 섭취하고 암하고의 관계를 연구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뭔가 하면 1967년에, 아주 오래전이죠. 제가 67년이니까 대학 졸업하고 군대에 있을 때네. 근데 그때 필리핀, 그 당시에 그 필리핀은 미국이 뭐 식민지 비슷하게 그렇게 지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필리핀 정부에서 미국 국무부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우리 지금 필리핀에 어린 아이들이 암에 많이 걸린다. 이 간암에 걸려가지고서 많이 죽는데 우리는 도무지 왜 그런지를 모르겠다. 보통 간암은 어떤 사람이 걸려요? 간암은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간 경화가 오래되면은 간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간염, B형 간염, 이런 것들에 걸리면은 간암으로 발전이 돼. 근데 보통 다 간암에 걸리는 사람은 어른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어린 아이들이 간암에 걸리는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국에다가 도움을 청하는데 미 국무부에서 이건 못 사는 가난한 나라니까 아마 이 어린 아이들이 간암에 걸려서 죽는 거 보면 배가 막 이렇게 하고 물이 차고 그래가지고 죽거든요. 이게 아마 단백질이 모자라서 그랬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단백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굴까? 후수 그 100명 리스트가 있거든요. 딱 보니까 그 탑 리스트 가운데 콜린 캠블 교수가 있어요. 코넬 대학, 아이비 리그에서 그 코넬 대학의 교수가 있고, 이분이 박사학위를 단백질에 대해서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에 대해서는 아주 참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국무부가 전화했어요. 필리핀에서 이런 요청이 있는데 한번 가서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수가 뭐 국무부에서 돈 다 대주고 하니까 하겠다. 그래가지고 조수진을 끌고서 필리핀에 갔어요. 필리핀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아이들 간암에 걸려가지고 배가 막 산만큼 돼가지고 다들 누워있어요. 이 애들이 무엇을 먹기에 간암에 걸리는가? 이게 단백질 결핍이겠지 하고서 그들이 먹는 음식을 봤어요. 봤더니 그들이 먹는 음식이 빵에다가 피넛바터를 잔뜩 발라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피넛바터를 저렇게 먹으면 단백질 결핍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단백질을 저렇게 먹는데 어떻게 암에 걸리는가? 그런데 그 피넛바터를 그렇게 많이 생산을 하는데 이 필리핀은, 여러분 필리핀 가보셨어요? 저도 가봤어요. 한 서너 번 가봤는데 이 날씨가 막 맑아서 그렇게 햇빛이 나다가도 조금 있으면 막 구름이 몰려와서 소나기가 막 와요. 소나기가 막 오고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필리핀은 모래 땅이 많아요. 이게 모래 땅에는 무슨 농사가 잘 돼요? 땅콩 농사가 잘 돼요. 그냥 땅콩 심기만 하면은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콩 농사를 많이 하는데 둘러보게 됐어요. 봤더니 이 땅콩을 말려가지고 피넛바다 공장에다가 납품을 하면은 현금을 줘요. 현금.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콩은 아주 흔하게 생산이 되는데 현금을 만지려면은 그걸 공장에다 납품을 해야 되는데 젖은 거는 안 받아. 그러니까 그걸 햇빛에 이제 말리는데 햇빛에 좀 마르다가 소나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덮어야 돼요. 비 안 맞게.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 그렇게 부지런해요? 부지런 안 해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 그러니까 비 와서 맞다가 또 비가 그치면 또 해나면 또 마르고 젖었다 마르고 젖었다 마르고 하니까 거기에 뭐가 펴요? 곰팡이가 펴요. 곰팡이. 이런 곰팡이. 이런 곰팡이 피는 거를 납품을 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피넛바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싸게 국민들한테 이제 소비하게. 그러니까 저도 6.25 때 피넛바터 많이 먹었어요. 그거 아주 귀한, 그거 먹을 때는 아주 기분 좋아요. 아주 고소하고 맛있고. 그런데 이 피넛바터를 저렇게 먹으면은 암에 걸리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단백질 결핍이 아닌데. 그래서 그 피넛바터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이게 곰팡이인데, 아까 본 이런 곰팡이를 무슨 곰팡이라고 그런지 아세요? 요거를 아플라톡신이라고 그래요. 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이라는 이 곰팡이는 미국에서 1급 First Class Carcinogen 발암물질, 1급 발암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서 만든 피넛바터를 먹는 사람들이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즉각 알게 됐어요. 이 콜린 캠블 교수는 그걸 벌써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들을 둘러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피넛바터를 많이 먹는 아이들이 간암에 많이 걸리고, 피넛바터를 안 먹거나 조금 먹는 아이들은 간암에 잘 안 걸리는 걸 알게 됐어요. 확실히 이 피넛바터하고 아플라톡신 있는 피넛바터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서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그러니까 그 피넛바터 먹는 학생들을, 어린아이들을 더 자세하게 연구해 보니까 어린이들 중에 부잣집 어린아이가 간암에 더 많이 걸리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간암에 잘 안 걸리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와, 이거 재밌는 거예요. 자세하게 이렇게 보니까 부잣집 아이들은, 필리핀에 아주 가난하지만은 부잣집 아이들은 또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 집에 먹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 고기 먹으면서 피넛바터 바른 거 또 그 먹고 그래요. 근데 가난한 집 가니까 피넛바터만 있고 고기는 뭐 구경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같은 피넛바터를 먹는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간암에 안 걸리고 부잣집 아이들은 간암에 더 많이 걸리는 거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쪽 그룹은 고기를, 그러니까 피넛바터 샌드위치를 다들 먹게 하고 엑스트라로 고기를 제한 없이 마음껏 먹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쪽의 그룹의 아이들은 피넛바터를 먹고 고기를 먹지 않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쪽 부잣집, 그러니까 고기 마음대로 먹는 그룹이 100%다 간암에 걸렸어요. 근데 여기 가난한 집 아이들은 간암에 하나도 안 걸렸어요. 와, 이거 아주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놀라웠어요. 그래가지고서 아플라톡신은 그러니까 이 아플라톡신이 고기를 많이 먹는 그런 그 아이들에게서 간암이 발생이 되고, 아플라톡신이 있는 피넛바터를 먹지만 고기를 먹지 않는 아이들은 간암에 안 걸린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필리핀 정부에다가 제안서 이렇게 썼어요. 피넛바터 공장은 절대 곰팡이 낀 피넛을 납품받지 말라. 그거 가지고 피넛바터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들도 국민들도 피넛바터를 피넛바터나 그다음에 생 피넛을 먹는데 곰팡이 낀 그 피넛을 사서 먹지 말라. 그거 팔지도 말고 그 제안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마침 인도에서 한 대학에서 연구팀이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 논문이 여기 패톨로지라고 하는 그 병리학이라고 하는 그 논문집에 실렸는데 The effect of dietary protein on carcinogenesis of aflatoxin. 이 발암물질 아플라톡신의 단백질 섭취량에 미치는 영향. 이 논문을 보니까 이 논문이 어떤 논문인가 하면 쥐를 가지고 실험했는데 두 그룹으로서 나누어 가지고 그 쥐들이 먹는 사료에 똑같이 아플라톡신이 들어간 그 사료를 먹였어요. 이쪽에도 다 똑같이 아플라톡신 먹였어요. 그런데 한 그룹은, 첫째 그룹은 전체 칼로리 섭취량, 그러니까 몸무게에 비례해서 전체 칼로리 섭취량의 20%의 동물성 단백질을 섞어 먹였어요. 동물성 단백질이 그 우유에서 나온 카제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아플라톡신 사료는 똑같이 주면서 여기에는 동물성 단백질 20%를 더 줬어요. 이쪽에는 5%만 먹였어요. 동물성 사료를 5%만 먹었어요. 그렇게 실험을 했더니 이쪽 20% 먹은 동물들이 100% 다 이 쥐들이 간암이 생겼어요. 그런데 5%만 먹은 쥐들은 간암이 생기질 않았어요. 똑같이 아플라톡신 그 발암물질 그 사료를 먹었는데도. 이것을 이제 해부해 보니까 이게 정상 그 쥐입니다. 여기 아주 간이 아주 조그맣게 있어요. 그런데 이 쥐는 간이 이렇게 커졌어요. 이렇게 커졌어요. 그래서 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청구를 해가지고 그랜트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플라톡신 사료에다가 그 단백질
그 섭취량에 따라서 암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연구해서 사람들의 암을 치료하는 그런데 이바지하고 싶다. 그러면 그 정부에서 돈이 나와요. 몇십만 불 이렇게 그 대학으로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그 대학원생들을 장학금을 주면서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해서 제가 로마린다에 그 박사학위를 받고 싶어서 그 찾아갔어요. 담당 그 과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네가 지금 그랜트를 청구를 했는데 그게 아마 그 애드벤티스트 헬스 스터디 2인가 봐. 그게 돈이 나오면은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인터뷰 마치고 나를 이제 합격시키면서 닥터 킴이라고 부르더라고. 벌써 나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합격을 받았는데 이 직장이 이제 와인 메모리얼 병원에 취직이 되고 조금 있다가 이제 한국에 나가게 됐어요. 서울위생병원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박사학위를 못하고 제가 보건학 박사는 한국에서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제가 공부해서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그랜트를 받아가지고 학생들을 고용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이 도표로 설명하겠습니다. 1987년에 이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쥐들에게 아플라톡신이 있는 사료를 똑같이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단백질을 4g, 5g, 6g, 7g, 8g, 10g 그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서 10g까지 갔더니 암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암이. 그런데 10g 조금 넘어가니까 암 수치가 발생하는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이라도 고기라도 10%, 11%까지 먹을 때만 해도 암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기를 많이 먹을 때 암 수치가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거 아주 놀라운 그 발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1991년, 1992년에 발표된 논문인데 이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한 그룹은 5%만 줬어요. 그랬더니 5%만 그 단백질을 먹은 쥐들은 간암 수치가 하나도 안 올라갔어요. 그런데 20%를 처음부터 먹였더니 3주째에 올라가고 4주, 5주, 6주 이렇게 6주, 여기 9주, 12주 되니까 이렇게 암 수치가 많이 올라가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하고 암 발생률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날 암이 급격하게 많이 증가되는 이유가 여기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교수가 또 하나 아주 새로운 그 연구를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 연구는 이건 1992년에 발표된 건데 이번에는 한 그룹의 쥐에다가 처음부터 20%를 먹였어요. 그랬더니 3주째가 되니까 이만큼 암이 자라났어요. 그런데 3주째가 돼서 단백질을 5%로 딱 줄였어요. 이걸 줄였더니 자라던 암이 줄어드는 것을 봤어요. 와,
암이 자라던 암이 줄어든다. 이건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 자라던 암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이 암 수치가 이렇게 6주째가 되니까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때 다시 20%를 또 먹였어요. 그랬더니 6주에서 9주까지 이 3주 동안에 암 수치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만큼 올라갔는데도 다시 5%로 줄이니까 이렇게 자라던 암이 줄어든 것을 보게 됐어요. 이 암이라는 것도 자라던 암을 줄어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논문으로 발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결론으로 이 교수가 발암물질 아플라톡신의 영향은 저단백질 식사에 의해 별 의미가 없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아무리 공기 오염 오염된 딸기 오염된 채소를 먹어도 내 단백질 섭취량이 20%가 되지 않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굉장히 아주 오염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공기 오염, 물 오염, 모든 내가 이렇게 강의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 올가닉으로 기른 닭고기 계란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묻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오염 안 된 계란이 없어요. 아무리 올가닉으로 기른다고 해도. 왜냐하면 한국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 쓰레기 소각장, 그 플라스틱을 태우고 쓰레기 태우고 거기 오염물질들이 굴뚝이 얼마나 높은지 그 굴뚝으로 올라가서 어디로 날아와요? 이 강원도까지 날아와요. 그래가지고 온 땅, 온 산, 들 이런 데 다 이 먼지가 내려요. 오염물질. 모든 올가닉이라고 기르는 소고기, 닭고기, 모든 고기가 다 오염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오염된 채소, 음식을 먹어도 단백질 섭취,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11%까지만 먹어도 괜찮은데 만일 여러분들이 아예 동물성 단백질을 안 먹고 식물성으로 바꾸면, 왜냐하면 식물성은 오염물질도 적고 그 다음에 암도 발생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런 연구가 나와 있어요. 더 나아가 이들이 무엇을 먹느냐가 암세포의 성장을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게 놀라운 발견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요양원이 가능한 거예요. 요양원 사업이 이론에 맞는 거예요. 여기서 단백질을 섭취를 확 줄이고 그 다음에 내일 배우는 암세포를 죽이고 억제하고 그러는 그 음식을 먹게 되면은 다 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라던 암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교수가 다시 또 실험을 했어요. 이번에는 원래 이제 카제인이라고 하는 우유가루, 거기에 단백질이 종류가 두 가지인데 카제인이 주성분인데 그 카제인 대신에 콩하고 밀에서 나오는 단백질을 썼어요.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 20% 먹이는 것하고 식물성 단백질 20% 먹이는 거를 실험을 해봤어요. 그 실험을 해봤더니 콩이나 밀, 식물성 단백질은 전체 칼로리의 20%를 먹게 했어도 암을 발생시키지 않았다.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콩, 아침에 콩 먹고 콩국 먹고 비지 먹고 아니야 두부 먹고 콩나물 먹고 콩으로 그냥 하루 종일 먹어도 20% 이상 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식물성이라면. 암을 성장시키는 단백질은 소우유의 주성분인 카제인, 동물성 단백질이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자, 여기에 이런 곰팡이, 하얗고 파란 이런 곰팡이를 무슨 곰팡이라고 그래요? 아플라톡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많이 봐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봤어요? 네, 매주에서 봤어요. 우리가 된장을 많이 먹었어요. 와, 된장 속에 여기에는 아플라톡신이 그냥 꽉 차 있어요. 이거 가지고서 장을 담아서 된장, 간장에 아플라톡신이 다 녹아 있어요. 다 녹아 있어요. 간장을 막 그냥 열심히 그냥 몇 시간 고아도 아플라톡신은 열에 강해가지고 안 죽어. 없어지질 않아요. 변하질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 조상은 옛날부터 된장, 고추장, 간장 없으면 반찬을 못했어요. 그렇죠? 된장국 아주 구수하고 맛있어요. 간장으로 나물 무치고 찌개 하면 얼마나 맛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아플라톡신이 많이 들어간 그런 간장, 된장, 고추장을 매일 먹었는데 왜 옛날에는 암에 안 걸렸을까요?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병원에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놀러 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환자 왔다고 구경 가요. 그게 뭔가 하고 나도 따라가 봐. 간암 환자가 와. 배가 막 이렇게 불러요. 암 환자가 오면 구경 갔어요, 우리. 그만큼 귀했어요. 대장암 환자가 왔다. 와, 구경거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한국에 간암 세계의 첫째 아니면 둘째, 대장암 세계의 첫째 아니면 둘째. 아주 급격하게 암이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옛날에는 고기 저 1년에 한 서너 번 먹었어요. 제 할아버지, 아버지 생일 때 그때 아주 그냥 고기 조금 맛봤어요. 그렇게 먹을 때는 암이라는 게 아주 귀했어요. 부자들만 걸렸어요. 그래서 그걸 부자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암 환자가 아주 천지빛깔이 아주 너무나 많아요. 여기 이제 이게 정상 세포인데 요거는 간암 유전자가 많이 들어있는 사람이고 여기는 간암 유전자가 조금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이 간암 유전자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백질을 적게 먹였더니
암이 적게 발생하고 요 조금밖에 유전자가 없어도 하이 프로테인 단백질을 많이 먹였더니 많은 암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단백질 섭취량하고, 그러니까 내가 유전자가 있다. 내 부모가 간암에 걸렸다. 내가 뭐 부모가 무슨 뭐 대장암에 유방암에 걸리고 난소암에 걸리고 나한테 그런 유전자가 있다 할지라도 내 먹는 음식이 동물성 단백질이 아닌 적당한 양의 단백질을 먹으면은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니까 보통은 10%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가 그냥 채식을 한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채식을 하면은 단백질 결핍이 되지 않느냐고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채식을 하는 사람은 충분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면서도 암에 걸릴 염려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때에만 이 암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식물성 단백질이 암을 잘 안 일으키는 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항산화제, 항암제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동물성 단백질은 산화제가 많이 들어있어요.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